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이분은 좀 괴상하게 생긴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네모 반듯하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모양의 집을 짓는 건축가 김찬중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제 인터뷰 도중에 김찬중 교수의 작품도 같이 이렇게 볼 텐데 네. 네모 반듯한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게 이제 네모 반듯한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가 이제 소개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작품들 중에 네모 반듯한 것도 많이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실험과 시도로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네모 반듯하지 않은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사실 그 프로젝트는 그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조건의 프로젝트는 없고요. 모든 게 다 다르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은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짓는 게 좋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 형태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란 건 무슨 말이죠? 땅의 크기? 땅의 크기, 건축주의 요구사항, 또 어떤 법적인 한계, 그리고 주변하고의 어떤 관계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어떤 형태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달라지는 거죠. 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뭔 얘기지 할 것 같으니까 김 교수님의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하나를 함께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함께 볼 작품이 이건 뭐예요? 이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가 강남에다가 그 패션 스토어를 이제 의뢰를 해서 짓게 된 건물이고요. 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이런 걸 넣어주세요라는 게 실제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한 상황이었어요. 내부 공간을 좀 넓혀달라? 예, 근데 그게 이제 건축법에서 정하는 한계치보다도 더 이제 올라가는 걸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법적으로도 타당하면서도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은 건물이 네모내서는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찐빵에 판 많이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좀 부풀어 오름으로 해서 공간 자체를 넓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같이 보는 저 화면은 그 건물의 맨 꼭대기 같은데. 다락입니다. 다락. 뾰족하게 생겼던 밖에서 볼 때. 저 부분도 건축 면적에는 법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다락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법적인 요건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서는 저런 공간이 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 처음에 저거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일반적으로 정형적으로 보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저 형태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그 지나가는 보행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걸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게 꼭
뭐 이빨처럼 생겼다. 또는 이빨? 예, 어금니처럼 예, 생겼다. 예, 예. 어떤 사람은 저게 뭐 마시멜로우처럼 생겼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경험적인 거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을 투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죠.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보면 그냥 뭐 유리 건물, 콘크리트 건물 이런 식으로 거의 그 반응을 안 보이는데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영역과 좀 다른 게 등장하니까 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들의 사고를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그냥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보게끔 되는. 그래서 지나가던 개도 쳐다보죠. 준공검사 하러 온 공무원도 좀 당황했겠는데요. 네, 좀 당황했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는 보통 설계 도서대로 그 면적이 지켜졌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는 어디를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거리시다가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두 번째 작품 또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건 또 뭡니까? 이건 그 한남대교 북단 쪽에 있는 어떤 회사의 사옥입니다. 예, 회사의 예. 사옥이고요. 일반적인 그 회사 건물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피스 건물에 발코니를 만들면 그거를 면적에다 산입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발코니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루미늄 그 창호를 쳐가지고 샤시를 쳐서 창문 달고 예, 창문 닫아서 발코니 면적을 결국은 실내 면적으로 그렇게 쓰지 되죠.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를 만들면 무조건 실내 면적에 포함시켜라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오피스 건물에 하루에 그 8시간 이상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한정된 공간에서 8시간, 9시간을 일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스 건물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외기에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정서상 좋다라고 예, 이제 항상 예. 믿기 때문에 일하다가 잠깐씩 잠깐씩, 바깥바람도 쐬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제 면적에 포함된다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는 싫어하죠. 발코니 면적 포함되는 거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역발상적으로 그럼 발코니 알루미늄 샤시를 설치할 수 없는 발코니를 만들면 면적에서 빼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면적에서 빼줍니까? 그렇죠.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투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과연 여기에 알루미늄 샤시를 칠 수 있겠냐. 건물이 저렇게 이제 웨이브가 이제 곡선으로 저렇게 이루어지고 예. 한참 보더니 이제 저건 안 되겠네요. 정말 알루미늄 샤시를 칠 수 없으니 그건 면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걸로 어허.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사실 더 커 보이는 건물이 되고 네. 예, 면적에서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은 발코니라도 어쨌든 뭐 일하다 잠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얻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형태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딱 이해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건축 면적 이외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네. 뭔가 모양이 괴상하고 이상해야만 네. 정부나 관공서에서도 이거는 내부 면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더라. 예.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뒤에 아까 보셨던 그런 그 괴상한 물결 모양 같은 거는 어디서 떠오르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누드 크로키 작가세요. 예, 그래서 어렸을 화가시군요. 때부터 예, 화가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누드 크로키 어떤 선 같은 예.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예. 제 스스로가 사실 건축가 이전에 그 자동차 디자이너가 사실 되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예. 어렸을 때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 아니요, 어렸을 때는 건축가를 꿈꾸다가 사실 이제 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는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매우 많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직선인 데가 사실 없거든요. 곡선이죠, 예, 다. 우리가 다 직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거는 다 곡선이 가미된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험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게
뭐 좀 묻어 나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은 왜 접고 건축가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뭐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이제 그 뭐 아버지가 좀 반대가 좀 있으셨죠. 왜 반대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미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화가시니까 주변에 또 남자 화가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말씀이 뭐 내가 너희 어머니 동료 화가들한테 남자 화가들한테 밥 산 게 한 1000번은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밥을 산 사람이 없다. 이제 난 그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넌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건축가를 가라. 좀 그런 또 집안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 일리 있는 말씀이셨네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화가셨기 때문에 더 속속들이 그 세계를 아버님이 알고 계셨던 거군요. 네, 간접 경험으로 이제. 네. 자, 또 다음 작품도 함께 보십시다. 야, 이건 어딥니까? 바닷가인데요? 이거는 울릉도입니다. 예. 그 울릉도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숙박 시설이죠. 예술 작품 같은데요? 이야, 멋지네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울릉도에 가서 이 땅을 봤을 때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면 여기 경관이 너무 수려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유리로 된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 자연 안에 같이 녹여놔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낀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암몬 조개처럼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조개, 그 고대 태고의 어떤 조개죠. 그 암몬 조개처럼 삥 돌아가면서 이제 각각의 방이 다 다른 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뷰는 전부 다 그 어떤 조망권이 어떤 한 지점들을 다 향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다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현 중에 방금 말씀하신 말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 건축물. 예.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연의 일부 같은 건축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자연의 일부 같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재나 이런 거는 이 주변은 다 바위산이거든요. 소재나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맥락을 따르진 않는데 저게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 기하학적인 흐름 같은 거는 이제 훨씬 더 원래 자연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기하학에 훨씬 가까운. 그래서 여기 이제 울릉도 분들도 저거를 잘 건축물로 인지하기보다는 이제 저기 좀 희한한 저런 게 있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예. 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느낌 자체가. 예, 그렇게 되길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으로 봐서는 하루 숙박비가 매우 비쌀 것 같은데. 합리적인 선에서 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다음 작품 함께 보죠. 이야, 이건 또 뭡니까? 예, 요거는 그 양산에 있는 그 미래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관공서입니다. 일종의. 관공서예요? 예. 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관공서가 전부 다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의 내용도 다 똑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디자인 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상대해서 국가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주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거의 준 디자이너 같은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이니까. 그러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공간의 형식을 주는 것보다는 그 보통 그 창의력이 굉장히 그 증가되는 공간의 하나로 이제 층고가 굉장히 높은 공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이 올라간다. 창의력도 뭐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강 비례하는 기준이 있고 반대로 뭐 시계나 보석 세공 같이
매우 집중도를 요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천장고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그런 어떤 거에 근거해서 사실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처음에 자기의 가장 그 작업이 신선하게 창궐할 때 공간이 사실 보면 다 헛간 같은 데였거든요. 그래서 뭐 창고, 헛간, 창고, 헛간 뭐 이런 공간들이었기 스티브 때문에 잡스도 뭐 차고에서 그렇죠.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스티브 잡스 뭐 비틀즈도 사실 처음에 자기들 음악 연습하던데 뭐 잭슨 폴롱, 뭐 앤디 와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창고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붙여가지고 일종의 컴플렉스를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헛간의 타이폴로지를 헛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합친.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의 유형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이제 마인드나 아니면 그 사고의 어떤 체계에 조금씩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고요. 다행히도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이 멋쟁이가 되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 관공서 건물로 저런 디자인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관공서 건물 치고 너무 튀지 않아요? 이런 반응 안 나왔었습니까? 그래도 저게 현상 설계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제 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그 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이제 그 저명한 건축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이런 개념의 건물이 그 관공서가 돼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연중에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전제가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이죠? 예, 전 뭐 100% 맞는 말입니다.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아까 그 어떤 이제 관공서 디자인 센터 거기 공무원분들이 다 멋쟁이가 되셨단 말씀하면서 거기서 딱 떠올랐는데 건물이 달라지면 사람의 멋도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무언의 규칙들을 따르게 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라고 할까요? 뭐 고등학교를 하는데 바닥 소재를 뭐 그냥 적당히 관리하기 좋은 걸 써라. 왜냐하면은 고등학생들은 너무나 그 활동적이고 물건도 막 쓰고 예를 들면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차피 상할 거니까 그냥 좀 싸고 경제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바닥으로 해라라고 하지만 이게 반대로 근데 신경 써서 좋은 소재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다 막 뭐 던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본인들도 느끼는 거죠. 이게 좋은 거 같은데라고 느끼면서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재만 봐도 그런 어떤 반응이 있고요. 그 막 쓸 거라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정말 막 쓰는 거고. 이제 막 쓸 거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 놓으면 조심을 하게 되면서 덜 쓰는 거고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행동을 사실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건축물이 한 번 지어져서 뭐 몇 개월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이상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그게 그 장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 번 그게 순환이 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작은 것들인데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인자들이 영향을 주면서 본인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좀 좋은 소재로 했더니 뭘 함부로 안 던지더라. 그 말씀 들으니까 전 떠오른 게 동네 골목길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쓰레기 싹 치우고 조그맣게 예쁜 꽃을 심어서 화단을 만들었더니 아무도 안 버리더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자, 또 다음 작품 함께 보시죠. 여긴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 한강 나들목인데요. 한강 둔치로 나가는 나들목. 그 체육공원, 한강 체육공원 올림픽 대로 아래 그 체육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제 보행자하고 이제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터널입니다. 여기 이제 그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의 벽면이군요. 벽면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여기가 그냥 콘크리트에 도장만 돼 있어가지고
뭐 낙서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지저분하게 쓰는 거죠. 꼭 방공호처럼 돼 있으니까 침침하고. 예, 침침하고 그래서 가끔 이게 소변 보시는 분도 있고 막 네, 그런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소변도 예. 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그 전에는 저기 터널을 지나갈 때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반대편에서 누가 나타나면은 맞아요. 약간 그 심정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벽면을 일반적인 뭐 타일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네. 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이제 플라스틱을 직접 성형을 해가지고 3차원 타일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걸 붙이면서 근데 이거를 만들 때의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80m나 되는 긴 터널을 꾸미는데 필요한 이 지급 가능한 조달 가능한 소재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만들 때 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소재를 가지고 타일을 만들어서 아예 우리가 타일을 생산해서 붙이자. 그럼 그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도 빨랐죠. 예. 그리고 이제 저거는 비용도 적게 들겠는데.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반달리즘을 사실 염두에 뒀었어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자꾸 터널 안에 막 낙서하고 부시고 이러니까 아예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이제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쓰자라고 해서 강화된 플라스틱이군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반달리즘에 대비해서 그걸 했더니 실제로 그걸 뭐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걸 통통통통통통 소리가 나니까 예. 하면서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아하.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소재와 형태와 이런 게 단순히 어떤 데코레이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반응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이를 하는 거를 보고 저도 매우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침침한 회색 콘크리트 벽일 경우에는 낙서하고 실내하고 하던 곳인데 네. 조명을 바꾸고 소재를 바꿨더니 놀이시설이 되더라. 네, 사람들에게 친근해지더라. 그리고 뭐 만지고 두드려보고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